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3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원래는 어제 금요일 날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아주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업무와 관련해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개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무슨 특별히 이렇게 원고를 사전에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방송국처럼 무슨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보고 읽어 내려가는 그런 기자나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순전히 제가 겪었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 서론, 본론, 결론이 명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앞과 뒤가 잘 맞지 않고 중간에 가서 엉뚱한 소리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떠듬거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흔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연령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좀 자연적인 그런 현상 같은데, 아무튼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일부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나도 한때 이재명을, 에 대해서 이제 그때 방송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나도 한때 윤석열을 2부, 나도 한때 윤석열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윤석열 검사였었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제가 윤석열 검사를 사실은 인지하게 된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해서 소위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런 수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를 인지하게 됐죠. 방송을 통해서.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좀 모질고 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직 대통령을, 물론 윤석열 검사가 딱 혼자서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그 위에 특별 검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기자들 앞에 내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박근혜를 지지했던 보수층으로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당시 검사에 대한 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포승줄로 묶어서 수갑을 채워 가지고 방송에다 내보내는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비열함, 잔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예. 물론 특별검사 휘하에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다른 수사 검사도 제가 아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근데 유독이 윤석열 검사가 눈에 띈 것은, 아마 윤석열 검사가 그 당시 아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아마 여주지청장인가 어디로 아마 자천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런 어떤 악연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사를, 특별검사가 이제 그런 활동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그런 점 때문에 윤석열 당시 검사를 중앙지검으로 이제 불러 올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적폐 수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검찰총장을 또 임명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춘천지법 원장이던가요? 김명수. 이 사람을 갖다가 또 대법원장을 또 갖다가 또 자리에 또 앉혀놓고, 참 희한한 일들이, 우리가 그냥 60평생, 70평생 그냥 많이 봐왔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그런 어떤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경험했던 그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어쨌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제 윤석열 그 후보가 이제 나섰을 때 그 김건희 여사죠. 예, 김건희 여사가 그 누굽니까? 무슨 야권 성향의 무슨 그 방송에 어떤 기자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누가 뭐래도 좌파니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유튜브에서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으로 이제 구속된 상태고, 또 문재인 정권이 또 이제 어떤 그런 그 정권 기간 내내 어떤 그런 횡포를 부리고, 근데 그 당시에 이 보수층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마땅한 대권 주자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내세우게 된 그런 동기가 이제 되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도 솔직한 얘기로 보기가 싫었어요. 마음에 와 닿질 않아. 그냥 뭐 하나 움직이는 것 하는 그런 그 어떤 동작부터 뭐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은 뭐 뉴스 시간이라든가 이런데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저는 채로 그냥 확 돌려버렸어요. 그만큼 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자기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 남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가지고 평생을 고군분투해도 대통령이 못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갑자기 그냥 뭐 1년 만에 그냥 대통령이 그냥 돼버리니까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근혜를 갖다가 언론에 내보내는 이런 야비함, 잔인함,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점차 한미 이 동맹 관계를 이제 그 복원을 하고, 문재인이가 그 아주 완전히 그냥 파괴해버린 한미 동맹 그 복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 미국 그 백악관에 가가지고 무슨 뭐 노래 한 곡 불렀다고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한미 동맹 다 찌그러져가는 한미 동맹을 다시 복원했다는 것은 북한과 서로 마주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려있는 그런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를 다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문재인이가 하여튼 다 망가뜨려 놨던 거 가장 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다 망가뜨린 거 이런 걸 다 갖다 다시 이제 복원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큰,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지금 고도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 그 헌법에다가, 전 세계의 헌법에다가 핵무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명시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고 그래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무슨 민주주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북한밖에는 그런 게 없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한을 향해 가지고 언제든지 핵무력을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물론 미국이 의도하는 의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미국 갔어요. 근데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어떤 그런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다시 한번 못을 박음으로써 그야말로 이 윤석열 정권 내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문제였다. 그런 미련이 상당히 남습니다. 적어도 지금 그 일본은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난 뒤에 그 남은 그 부산물 있죠?
이걸 갖다 플루토늄으로 재생산해서 지금 뭐 핵무기를 만 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대만 같은 경우도 암암리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원자력 핵 폐기물을 어디 저장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게. 그 포화 상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본은 허용을 해 주었던 그 부산물,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이 플루토늄 원자력 핵무기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플루토늄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미국은 자기들이 핵우산을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방어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믿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금년에 이제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바이든하고 거의 둘이서 이제 차기 대통령을 놓고 이제 선거를 하는 게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무슨 한미 주둔 비용을 5억 달러를 내놔라, 안 그러면 또 철수를 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부도 모두가 다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러시아의 아주 신기술을 다 지금 이전받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고, 한미동맹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어떤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 물론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 그거는 미국 정책이 완고하고 완강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적어도 일본도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한미동맹이라고 하면서 왜 안 해주느냐. 적어도 플루토늄 정도는 우리도 생산을 해야 되겠다. 생산하자.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좀 만들게끔 좀 허락을 좀 해줘라. 원자력 잠수함의 어떤 그런 위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 굉장하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탑재하겠다는 게 아니고 단지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을 사용을 해서 언제든지 북한의 앞바다나 또는 그 외에 서해, 남해, 동해 이런 데를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 국토를 감시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어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원자력 잠수함도 안 되고 플루토늄 생산도 안 되고 그냥 오직 미국에서 하는 대로만 그냥 지켜봐라. 이 부분에 동의를 한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물론 미국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한미동맹은 중요한데, 그런데 한미동맹 우리가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하고는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틀려요. 다릅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냉혹하게 말하자면 우리도 무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반도체죠. 반도체. 세계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국가가 딱 3개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대만의 TSMC, 그 다음에 이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회사. 이 3개 회사가 있어야 말하자면 반도체를 생산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 시대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군사 장비, 모든 최첨단 우리 생활용품, 우리 스마트폰, TV, 미사일, 전투기, 비행기 모든 것에 이 반도체가 사용됩니다. 특히 이 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장비만 갖다 팔면 되지만은 대만에서 만드는 그 반도체, 또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반도체, 요거는 두 가지가 서로 결합을 해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서로 결혼을 해야 자식이라고 하는 후세를 낳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가 결합을 해야 거기에서 전 세계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완성된 반도체가 말하자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그런 어떤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그 기회를 흘려버린 것은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만약에 이 북한을 상대할 때 이런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나라에 없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이 없다면은 북한이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해도 누가 세상에서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왜? 너 뭐 망하거나 말거나 한미동맹 하다가 뭐 그냥 어쩔 수 없네 피곤하네 하면은 그냥 미국 그냥 가면 자기들 그냥 철수하면 그만이에요. 그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반도체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보유한 대한민국을 남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뭐 북한에서도 아마 함부로 뭐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포격을 하고 전쟁을 시작하면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그냥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데.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하고 어떤 그런 그 신냉전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자기들의 반도체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뭐 보도해 보니까는 뭐 어느 정도의 기술은 좀 접근을 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반도체, 그다음에 대만의 TSMC 이것이 없이는 전 세계가 원래 목적대로 굴러갈 수 없다.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의 총수들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는 물론 삼성전자, 그 다음에 어딥니까? SK 하이닉스, 이런 그 총수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선물을 한 달에 풀어놓고 왔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론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 가지고 뭐 시장을 개척한다 하는 건 좋지만은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는 이게 전략적인 물자거든요. 이게 전략적인 물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미국에서 우리를 방어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미국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뭡니까? 반도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서 공급을 받을 수 없어. 왜? 적으로부터 이미 점령당하고 파괴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말하자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거기서 그냥 받으면 돼. 거기서 자기들이 필요한 반도체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어떤 그런 의도에서 미국이 끈질기게 우리나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삼성전자에 와서 신뢰도 한번 돌아봤죠?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물론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 두 개 회사가 미국에 투자를 하게끔 했던 이유가 한국에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자기들이 받지 못할 반도체의 어떤 그런 물량을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전략적인 조치가 아니었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은 임기 초기에 뭘 잘 모르고 가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좀 대못을 박은 게 아닌가. 우리는 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믿음직하죠. 믿음직합니다. 뭐 하는 행동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믿음직하죠. 최근에 이제 뭐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낸 거에 대해 가지고 좌파 언론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자꾸 이제 그냥 뭐 이걸 확대 재생산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대기업의 그 비서실 직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기업 총수 비서실 그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우리 회장님은 이 시간 스케줄이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 시간 외에는
스케줄이 10분마다 짜진다는 거예요. 10분마다. 그러니까 동호선이 10분마다 짜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일정은 어떻겠습니까? 뭐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대통령이 뭐 이렇게 가끔 나와가지고 시장 가면은 그냥 거기서 뭐 먹는 거 이런 거 뭐 먹방 비슷하게 뭐 이런 것만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통령의 일정은 대기업 총수가 10분마다 그 동선이 짜지는 것 같으면 대통령 일정은 제가 볼 때는 초 단위로 짜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바쁘고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낸 거를 뭐 출국 금지도 안 하고 보냈다 뭐 어쨌다 지금 확대 재생산하기 지금 열을 올리고 있죠. 또 많은 국민들이 또 뭐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있지? 아니 또 국민들을 뭐 우습게 보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것은 대통령 임명은 하되 그 잘못은 누가 있느냐? 저는 청와대 대통령실 참모들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굳이 잘못이 있다면 청와대 대통령실 참모들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은 그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가고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법에 명문화 되어 있으니까 밑에 추천하면 그래 좋겠다 하고 사인 그냥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가 있고 뭘 잘못하고 지금 나가면 어떤 역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런 걸 어떻게 그 기억을 하고 그런 걸 처신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러고 지금 그러잖아요. 대통령실에서도 언제든지 부르면 다시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잘못이에요? 잘못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 특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뭐 제가 야당이라서 그렇고 여당 편들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가가지고 나는 거기 가서 안 올 거야.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불러면 언제든지 오겠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그만큼 바쁘고 또 할 일이 많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미동맹 공고히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자력 발전 다시 복구하고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차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임기 내에 반드시 적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북한을 상대하면서 더군다나 지금 그 러시아는 뭡니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아닙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방지하고 상임 이사국으로서 세계 질서를 미국과 같이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그런 데 힘써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 놓고 그러고 나서 힘이 딸리니까는 북한을 갖다가 동원을 시키고 친교를 맺고 해가지고 그것은 물자를 지원받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항상 양보만 하고 그렇게 그냥 눈치만 보고 그냥 그런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미 러시아 상임 이사국 러시아가 자기들이 직무를 팽개친 이상 미국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미국도 그 상황에 따라 하면 돼.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그럼 한국에다가 핵무기 그럼 허용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기는 미국의 입장으로 봐서도 이게 덕이 되면 덕이 됐지 손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중국이 무슨 뭐 유사시에 뭐 언론 보도 며칠 전에 보니까는 중국이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자기들이 침공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으면은 침공을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면은 자, 러시아와 북한이 짝짝꿍이 돼 있고 또 대만 쪽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집적거리고 또 중동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그렇고 뭐 이란을 비롯해 가지고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이 뭐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고 하지만은 거기도 미국도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앉아서 그냥 죽으란 얘기? 안 되는 거지. 한국의 핵무장을 함으로써 미국도 오히려 편하다. 예를 들어서 대만의 전쟁이 났어요. 중국하고. 그럼 거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들이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뭐 일본은 뭐 남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가겠죠. 그리고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군 보고 야 우리 좀 와서 좀 지원 좀 해주라.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허용을 하겠어요? 못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아 그래? 그럼 우리는 한미 동맹이니까 좋아. 우리도 그러면 일정 뭐 전투병력이 됐든 아니면 의료병력이 됐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병력을 파견하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한미 동맹이 되는 것이지. 그냥 와가지고 뭐 미국에서 그냥 뭐 해구산 해주겠다. 해구산도 그거 뭐예요? 먼저 맞으면 그 다음에 보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맞으면 그럴 수 없는 거지. 왜 먼저 맞아요 우리가? 먼저 맞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임기 내에 최소한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받아내야 된다. 우리나라의 플루토늄을 재생산하게 되면 그 양이 원자폭탄, 핵무기, 뭐 물론 그 톤수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은 약 4,400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어마무시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력 잠수함. 거기다 핵무기 실겠다는 거 아닙니다. 원자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 잠수함. 그 두 가지만 우선 좀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영웅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영웅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야만 좌파들이 아무리 그냥 날뛰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해도 그냥 그래 그냥 너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그렇게 떠들어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하여튼 그 두 가지 거기서 우리가 핵무장까지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뭐 금상첨화고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 핵 재처리 그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요거 두 가지만큼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어떻게 하든 이 윤석열이 이 뚝심으로 우리 국가를 한번 살려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